이혼 문제에 대해서 스승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주부입니다. 결혼할 때 궁합 보고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요즘 갈등이 많아서 이혼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40대 결혼해서 현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사주를 보니 부부운이 좋지 않고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려 했으나 우연히 선을 보고 궁합이 좋다고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가끔씩 후회가 됩니다. 그 이유는 결혼 약속 후 데이트 중에 다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되었고 불신이 생겨 결혼을 포기하려다 궁합 때문에 참고 결혼했는데 그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요즘에도 늦게 들어오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데 모든 여자들에게 늘 친절하고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사가 있어서 술을 먹으면 잔소리가 많고 평상시는 소 닭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싸우다 보면 남편은 제가 의심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저 때문인가요? 이런 갈등 문제가 제 사주 탓인지 아니면 남편 문제인지 너무 고민이 되어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스승님,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참고 사는 것이 좋을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고 아들도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궁합이 좋아서 살다가 남편이 계속 의심스럽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혼도 하고 싶고 또 약간의 주사도 있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고 또 확실하게 이혼을 하자니 남편이 능력은 있으니까 아깝기도 하고 또 아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조건에 처해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현답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사주 궁합을 보고 결혼하는 분도 있고 그냥 궁합을 안 보고 연애하다 좋아서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조건 보고 결혼하는 분도 있고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환경에 몰려서 결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자기가 진정 좋아서 하고 또 궁합도 좋고 모든 환경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는 결혼 후 갈등이 극소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봐서 하고 조건 보고 하고 이렇게 환경에 몰려서 할 때는 뭐 한 가지가 삐뚤어져도 핑계를 대게 되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즉 자기가 연애해서 궁합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했을 때는 그만큼 명분과 핑계거리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좀 덜하고 어떤 조건부에 의해서 궁합 봐서 할 때는 갈등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분은 이제 애정운이 나쁜 사주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혼 염려가 있고 애정운이 나쁜 팔자였기 때문에 궁합을 좋게 만난다 하더라도 갈등 요소는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팔자가 애정운이 좋았다면 궁합이 좋을 때 어떤 미션도 오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주에 애정운이 나쁘고 이혼 염려가 있는 팔자다 보니까 결혼 준비할 때 그 부정적인 모습도 보게 된 겁니다. 즉 연애할 때 그 다른 여자랑 카톡하는 걸 보게 됐고 우연이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신도 생기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애정운이 좋고 부부운이 좋은 팔자였다면 그러한 미션이 오지 않는다. 이미 본인 팔자가 이별 염려가 있고 애정운이 나쁘다 보니까 하느님이 그런 미션을 주어서
너의 팔자가 애정운이 이렇게 나쁜데 결혼할래? 1차 물은 겁니다. 시험을 한 거죠. 시험을 했는데 본인은 궁합이 좋다는 이유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팔자의 애정운이 나빠서 이런 미션이 왔고 하느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우쳐서 딱 받아들이고 결혼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함정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팔자가 애정운이 나쁘다 보니까 이런 미션이 왔고 이 함정으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자기 팔자가 애정운이 나쁘다 보니까 그 함정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합이 좋아서 했다면 궁합 좋은 걸 믿고 과거의 어떤 시험지나 미션들은 내가 하늘이 나를 시험한 거기 때문에 공부로 받아들이고 내가 궁합을 믿고 바르게 노력하면 극복이 가능한데 자기 팔자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지금 미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나타나는데 마치 궁합 탓을 하고 잘못 만난 것처럼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헤어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 다른 분을 만나도 시험지가 온다. 자기 팔자가 나쁜 사람일수록 애정운이 나쁜 사람일수록 반드시 시험지가 와요. 그리고 애정운이 완벽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시험지가 없습니다. 왜? 다 좋은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 애정운이 나쁘기 때문에 궁합이 좋아도 시험지가 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개인의 사주와 궁합을 분별해야 되는데 궁합이 좋아도 애정운에 갈등이 있고 원진살이 있고 팥살이 있고 충살이 있고 형살이 있고 해서 애정운이 나쁜 팔자인 경우 궁합이 좋아도 갈등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사주가 먼저냐 궁합이 먼저냐 여러분이 묻는다면 사주가 먼저입니다. 사주가 먼저고 그 다음이 궁합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사주가 더 크게 작용하고 궁합은 그 다음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개인의 사주가 애정운이 좋고 인격적이고 오행을 잘 갖추면 궁합이 50점이라도 잘 살아요. 근데 개인적 사주가 파격이고 애정운도 나쁘고 원진살도 있고 관살 혼잡격이고 등등의 애정운이 대단히 나빠. 그러면 설령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타난다. 미션들이 온다. 단 궁합이 좋으면 쉽게 안 깨질 뿐이에요. 쉽게 이혼을 안 할 뿐이야. 노력하는 힘이 좀 더 좋을 뿐이야. 만약에 지금 질문자가 궁합이 나빴다면 아마도 초창기 때 그 카톡 주고받고 이렇게 연애할 때 불신이 생겼을 때 이미 깨졌을 겁니다. 근데 궁합이 좋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며 또 궁합이 좋다 보니까 아들까지 낳고 참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개인의 사주가 나쁘고 궁합이 안 좋은 경우예요. 아니, 궁합이 좋은 경우예요. 자, 개인의 사주가 안 좋고 애정운이 안 좋고 궁합이 좋은 경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궁합을 탓하지 말고 개인의 사주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험지가 오는구나 알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걸 바르게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궁합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게 되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똑같다. 이건 자기 팔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스스로 반성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질문자가 자기의 잘못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과거 남편 의심스러운 일로 계속 자신을 볶아대고 남편을 볶아대고 힘들게 하고 바가지를 닥닥 긋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옛날 얘기 수십 번 하고 하면서 남편을 궁지에 몰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부담스러웠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소 닭 보듯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두렵잖아. 자꾸 의심하니까. 또 자꾸 복가되니까. 틀림없이 이분은 남편을 의부증으로 힘들게 했던 것이다. 그럼 원인은 남편이 제공했지만 이걸 개인의 팔자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시험지라고 받아들이고 지나간 건 딱 덮고 깨끗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붙들려서 계속 반복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남편도 힘들어지고 남편도 부인한테 멀어지게 되고 소 닭 보듯 감정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또 몰아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싶은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절대 아이가 있고 궁합이 좋았다면, 그러니까 궁합이 좋아서 결혼했고 아이까지 있고 지금 결혼 생활을 이 정도로 하고 있다면 이건 여자한테 문제가 70% 있는 것입니다. 남편한테는 30%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자각을 하고 자기 운명의 문제점을 깨우치고 자기의 어떤 인내성이라든가 의부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바르게 깨우치고 지금부터 남편을 믿어주고 잘해주고 노력할 일이지 이건 이혼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남편을 믿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 대해준다면 이 남편은 절대 이 부인한테 바르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혼을 결정할 때 세 가지를 보는 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사가 폭력적이고 심하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조 패고 때려 부시고 아주 막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 이혼해야 됩니다. 근데 잔소리하는 정도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또 남편이 가장인데 돈도 안 벌어오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 반성도 안 하고 지 잘났다 그러고 가정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밖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무책임한 남편,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지멋대로 사는 사람, 이것은 이혼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간에 전혀 대화를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잠자리도 전혀 안 하고 10년씩 완전히 남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전혀 없고 전혀 대화도 소통이 안 돼. 그리고 완전히 마치 큰 산이 하나 가리고 있는 것처럼. 대면공화 대 심격천산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대면공화도 안 돼. 심격천산이야. 여러분이 문자 쓰니까 잘 모르겠죠? 대면공화라는 말은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산이 가린 것처럼 가려 있어도 문제인데 대화도 안 통하면서 산이 가린 것처럼 답답해. 그리고 완전히 쇼인도 부으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남처럼 살아. 단 생활비만 갖다 줘.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거의 같이 안 먹고, 그리고 전혀 상대가 아프든 바람을 피든 술을 먹든 관심도 없어. 이 정도로 관계가 소원할 때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러지 않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노력하려고 하고 때로는 발전적으로 뭔가 연구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투정이라도 관심 있는 투정을 부리고 또 이렇게 부부 잠자리도 가끔 가다라도 시도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가정을 위해서 한 뜸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 또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껏 월급도 타다 주고 또 한 50%는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100%면 더 좋지만
최소 50%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격적으로 안 맞고 또 때로는 의심스럽고 약간씩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상대 탓이 아니라 자기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 문제나 운명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더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궁합 좋은 조건을 만나게 해줬는데도 그 감사함을 모르고, 그 환경 조건을 주었는데도 그 감사함을 모르고, 그러한 좋은 조건의 인연을 주었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부정적으로 몰고 의심하고 밥그릇 차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더 호되게 공부를 시킵니다. 즉, 하늘이 1차 사주가 문제가 있는데도 궁합을 좋게 하고 아들까지 낳게 해주고 살게 해줬다는 것은 이분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몰고 가고 바가지를 긋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몰고 가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자 쪽의 책임이 70%인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이혼을 하면 안 되며 서로 득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반드시 여자 쪽이 문제가 큰 것이므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남자 쪽의 30% 문제점은 뭐냐? 결혼 전에 불신을 주었다면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인으로 하여금 자꾸 의심사게 만든 거거든. 이 또한 남편한테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도 반드시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이 친절한 게 의심스럽고 괘씸하고 열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 무뚝뚝하고 있지 사회생활 못하는 남자가 나아요? 친절하고 인기 있는 남자가 나아요? 아니 내 남편이 친절하고 인기 있는 게 낫지 무뚝뚝하고 바보처럼 인기도 없고 있지 따돌림 당하고 있지 이 뭐냐면 곰처럼 사는 게 낫습니까? 이왕이면 좀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호감을 주는 게 낫지. 아니 그런 남자랑 살아야 내가 능력 있고 괜찮은 여자지, 못난 사람하고 내가 산다면 내가 못난 여자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이 능력 있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인기가 있는 남자랑 내가 산다면 괜찮은 남자랑 내가 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인기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오직 일만 소처럼 해.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도 정말 일밖에 모르고 왕따를 당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돈만 갖다 줘. 아니 곰하고 살지. 내가 그만큼 못난 사람하고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인기 없는 사람하고 산다는 건 내가 그만큼 질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하고 산다는 건 내 질량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근데 인기 있는 게 질투가 나고 인기 있는 게 의심스럽고 인기 있는 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간다면 자기 질량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남편이 사회적으로 득되는 인생을 살고, 보세요. 사회적으로 인기도 얻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면 내가 그만큼 사모님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낫지. 인기 그러니까 인기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도 안 쳐다봐. 나만 바라봐. 나는 최고 못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인기 없는 남자를 내가 차지했으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왕자님을 차지하는 게 낫지 아무 인기 없는 거지를 차지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 거지를 비교하지 말고 능력은 있어도 저 일꾼이 있죠. 막노동하는 일꾼, 인기도 없어. 그 남자를 내가 차지하고 오직 나만 바라본다고 그 사람을 차지하는 게 낫겠어요?
왕자님처럼 인기 좋고 내가 사모님 소리 듣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잣대를 바르게 놔야 된다. 내가 큰 인물이나 인기 있는 인물하고 살 때는 그만큼 마음고생이 있을지라도 내 질량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해하고 폭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 감사하구나. 그러나 저 인기 때문에 바람피면 안 되니까 내가 좀 관리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연은 70%가 여자 성격 탓이며 문제점이며 여자 운명 탓이며 운영 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합을 믿고 참고 노력해서 사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